안녕하세요. 와.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맛있겠다. 준비한 것들이 있어서 일단 좀 내놓고. 우와.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여기 보시면 술 취한 원숭이 전통줄 갖고 왔는데 두 분 원숭이 띠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딱 그 알맞게 준비가 됐거든요. 짠을 하고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았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명이 아닌 그래도 직접 뭔가 나만의 이름을 지어서 뭐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뭐 의미 같은 걸 한번 직접 설명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뭐 어루만질무에 열매 맺는 나무 과수를 더해서 만들었고 뭐 좀 사람들을 위로하는 어떤 작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는 또 무가수님 다 좋은데 이 이름에서 색감이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되게 자연적인. 근데 그 이런 우리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은 그냥 정말 야, 이 아이를 이름을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지어주지 뭔가 어떤 브랜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으면 사실 브랜딩이 가능하죠. 나에게 제일 잘 맞을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은 무언가를 담게 되니까. 이호님은 근데 그걸 봤거든요. 제가 그 이제 퇴사하시고 이름을 새로 지으면서 새 맞아요. 출발을 딱 뭔가 다짐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이름의 의미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너무 소중하지만 내가 내 삶을 다시 정의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미 갖고 있었던 이름이 이연수인데 여기서 숫자를 뺐거든요. 사실 수가 왜 쓰는지 어릴 때부터 계속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돌림자였거든요. 가족 이름이었어서 나는 그러면 연을 내 이름으로 하고 싶다. 그 연이 진짜 내 이름이지 않을까? 근데 그 연이 별연자를 써요. 약간 연기나 영화 왜 영화는 아니지 왜 연극 할 때 그런 것들 네, 뭔가 펼치거나 펼치라는 거죠. 만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줬으니까 나는 이 이름대로 살고 싶다 해서 이름을 이연으로 했죠. 이렇게 지금 내 모습을 만들기까지 뭐 쌓아왔던 실제적인 뭐 경험들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과도님은 그게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에어비앤비 활동하실 때 우연히 만났던 그 어떤 주인분이 글 쓰라고 하셨다고. 근데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구나. 근데 보통 들어도 나 좀 그냥 인정받았네 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도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차곡차곡 이어져서 쌓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말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뭐 재능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생각이 각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서 너무 잘 쓴다고 글을 꼭 썼으면 좋겠다고 한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저는 글을 이제 실질적으로 책도 내게 되고 한 거라서 뭔가 누군가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거, 응원해주는 힘을 저는 좀 겪어서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글을 쓴다고? 그때도 얘기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글을 쓰라 했어. 저는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일기를 쓴 거지. 뭔가 그냥 기록한 거지. 저는 글을 쓴 적은 없어요. 이랬는데 아니라고. 그분이 그 후기에 제가 남긴 후기를 보고 어떤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저한테 끊임없이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뭔가 나도 힘을 얻고 이제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근데 저는 아까 과수님이 말한 것처럼 저는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일기를 쓴 거지라고 했는데 그 일기가 쌓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준비한 것 같은데 제 일기장 갖고 왔거든요. 이 뭐야? 저 또 제이여가지고 타이밍. 소름 끼치는 제이여서 일기장 갖고 와봤는데 일기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기에 되게 재미를 붙인 거는 원래는 그냥 혼자 쓰는 게 좋아서였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밥장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몰스킨을 그렇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서양의 유명한 피카소라든가 그런 예술가들이 몰스킨을 썼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기를 적었다 하면서 본인의 그런 여러 권 쌓인 몰스킨을 보여주는데 나만의 쌓인 몰스킨을 만들고 싶어서 일기를 썼어요. 20살 때. 네. 20살 때요? 네, 그게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 때 몰스킨을 처음 사면서 너무 비쌌죠. 그게 한 몇만 원 하니까. 정말 비싸다 하면서도 이제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비싼 노트다 보니까. 나중에는 몰스킨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3년, 4년 쓰고 나서. 그렇게 좋은 종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고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올해부터 나만의 다이어리를 찾자.
사실 예쁜 다이어리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행하거나 어디 뭐 문구점이나 이런 데 봤을 때 그때 사서 각기 다른 이 해에는 이게 제일 예뻐 보였어 라고 한 거를 다이어리에 적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글이 쌓여서 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청 글을 쓰면서 많이 완성된 사람들이지 않을까? 아니, 물론 완성 중이지만 우리 둘은 다. 네, 진짜 맞는 게 전 대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나랑.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좀 잘 알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냐 했을 때 저는 20년 넘게 대화를 나랑 했는데 맞아.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는 일기라는 뭔가 글을 매개로 그래도 나를 어쨌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기록하는 습관도 있었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많이 확신을 갖고 가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양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뭔가 내 취향이 생기고 내 방향이 설정될 때 도와줬던 뭔가 예술 분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었었고 그 피아노 학원에서 제 재능을 처음 발견해 줬어요. 음악에 대한 재능. 사실 글보다는 저는 음악의 재능을 먼저 발견했었고 그리고 영화를 볼 때나 약간 드라마 볼 때나 약간 그런 사운드 트랙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뒤로 좀 자연스럽게 뉴에이지 음악을 또 좋아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아했던 이제 제가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예술가인 류이치 사카모토 네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또 이게 신기하게 피크닉에서 전시를 열었었어요. 류이치 사카모토 전시를. 근데 거기 후기를 좋았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원래도 그 한국에도 전시를 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후기를 남겼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벤트가 있었던 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뽑아서 소수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류이치 사카모토가 직접 와서 도슨트를 해줬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코앞에서 보고 심지어 사진도 같이 찍고 이제 사인도 그래서 아까 책이 아까 저쪽에 놨는데 저는 피지랑 준비해 왔는데 이 책인가? 네, 이 책입니다. 사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 여기에 사인이 대박이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후기 어. 프로 후기녀예요. 그러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후기 헌터네. 사람들의 후기를 모아서 류이치 사카 번역을 해서 이 화면에 띄어서 류이치 사카모토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던 아, 후기 열심히 남겨야겠다. 그러게 후기로 이렇게 기회들이 생길 여러분 수 있다니. 글 쓰셔야 합니다. 중요하네. 면님은 영화 좋아하는 영화 있으세요? 그러게. 저 한때 약간 영화에 되게 진짜 많이 봤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하루에 영화 몇 편을 어떻게 봐 이러는데 그거를 다 보고. 맞아. 네. 그리고 저는 집에서는 영화 잘 못 봤었어요. 음. 전 극장이 주는 그 막막한 느낌이 좋은 거예요. 뭔가 탁 폐쇄된 것 같은. 그리고 딱 나왔을 때 막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다른 세계 잠깐 약간 갓 태어난 기린처럼 딱 스트레스를 걸으면서 밝아 막 이러면서 약간. 근데 그 영화관의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잠깐 현실을 잠깐 벗어나게 해주는 느낌? 근데 집은 아무래도 집이니까 좀 딴짓도 하게 되고.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영화를 봤지만 그런 게 좋았어요. 뭔가 내가 주변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 내지는 진짜 주변 같은 영화? 엄청 리얼하거나 아니면 완전 이 세계? 근데 이제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꼽으라면은 매드맥스거든요. 그 강렬한 여름의 색감과 그 여성 주인공들이 엄청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냥 그 영화 자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CG가 아니라 촬영했대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이게 보는 입장으로서 그게 되게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공연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가깝게 우리가 계속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두 분이 많이 이렇게 뭔가 확실한 자아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 얘기할 때도 막 그걸 제가 지식을 다 알고 있지 않거든요. 다 맞아. 모르고 맞아. 봐야 아는 것도 있고 못 외워요. 잘 못 외우기도 하고. 근데 신기했던 게 다 국내에 있는 전시들을 따로따로 갔었거든요. 예를 들면 바우하우스 전시는 금호미술관에서 특별전으로 했던 걸 갔었고 근데 그 이후에 또 초대를 그냥 받게 돼서 우연히 장프루베와 어쨌든 르꼬르비제 이렇게 같이 한 전시를 보러 갔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어쨌든 친구들이었다는
사실도 맞아, 알게 맞아.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전혀 몰랐던 따로 어쨌든 그냥 인지됐던 것과 이렇게 합쳐질 때가 있고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하려 건축 이러면 좀 공부부터 해야 되나 막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냥 내가 흥미로운 거 계속 쫓고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보지 않아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 태도? 막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고 뭔가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되려고 너무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힘 빼고 주변에 어쨌든 좋은 공연 있으면 한번 가보고 페스티벌 이런 것도 그렇고 전시도 그렇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순간들을 하나 나한테 차곡차곡 쌓는 자체가 하나의 뭔가 예술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계속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아,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요한 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누군가 던져주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던져주는 거. 이제 그게 일기인 것 같고 누군가 던져주는 게 대화인 것 같거든요. 그거를 되게 많이 해야 쌓이는 것 같아. 다 그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필요한 건 질문이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들을 사실 인스타그램에 매일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이제 인스타그램 내가 다 썼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결은 잘 기록해둘 것. 그러니까. 그렇게 되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로요? 연님은 좀 있어요. 있는 거 아닐까요? 짠.